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심장마비를 겪는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95명의 경우 그 심장 박동은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약해진 근육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6시입니다.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섭니다.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왼팔이 저려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사신다면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예방 가능한 것 때문인데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왜 어떤 의사도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연구자이며 한국 전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장 질환을 연구하는데 3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노인 심장 건강에 관한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연구에 참여했으며 10여 5천 이상의 환자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심장마비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심장마비 환자의 95%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었습니다. 운동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조용히 심장 근육을 파괴해온 만성적이고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근육입니다. 매 박동마다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약해집니다. 조직이 제대로 수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 경로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서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어제 손바닥 크기의 고품질 단백질을 최소 2번 드셨습니까? 기억이나 나십니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화된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절반, 때로는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섭취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주류 의학은 우리에게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스타틴을 복용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심장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효율이 극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0세에 충분했던 양이 지금은 기하배급 수준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심장마비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가족들이 여러분이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저축을 다 쓰고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 참가자들의 단백질 결핍을 교정했을 때 단 8주 만에 심장 근육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출률이 증가했습니다. 부정맥이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2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단백질의 양,
여러분의 심장이 갈구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특정 공급원, 그리고 모든 차이를 만드는 간단한 식사 시간 전략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심장 바로 위 부분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이 작동하고 뛰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년간 심혈관 전문의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진찰한 심장마비를 겪은 노인 100명 중 95명에서 그 심장 근육은 수년 동안 조용히 굶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 부족해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이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혈관 연구에 32년을 보냈으며 저 자신도 73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노화하는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이해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직면하는 것과 같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오늘이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 될까? 내가 딸에게 짐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40년 동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전역에서 15,000명 이상의 노인을 검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심장마비 예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고혈압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요. 노인 심장마비 사례의 95%에 숨어있는 진짜 파괴자는 만성 단백질 결핍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근육입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 작용은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몸에 이러한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심장 근육 조직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약해집니다. 얇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고 없이 그냥 멈춥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에 겨우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화된 심장은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60g, 더 정확하게는 75g이 필요합니다. 그 격차, 매일 빠지는 45g이 물이 돌을 침식하듯이 여러분의 심장 근육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쓰러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때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걸으셨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흰쌀밥, 생선도 좀 드셨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에게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식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8g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보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할 리 없다고요. 다들 소금, 지방, 설탕 이야기만 하지 단백질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받아온 영양 정보가 노인분들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했습니다. 70세의 몸은 30세 때처럼 단백질을 흡수하거나 활용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특정한 종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엄격한 하루 75g 단백질 섭취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고급 수입 식품도 아닙니다. 간단하고 구하기 쉬운 한국 음식들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심장 근육 밀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내보내는지 측정하는 박출계수가 48%에서 62%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71세가 되신 이 선생님은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르십니다.
하지만 제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제때 저를 찾아온 이 선생님 같은 분 한 명당 그러지 못한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심장 근육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악화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왜 여러분의 심장 근육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2019년에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68세 이상 노인 847명의 조직 생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그분들의 심장 근육 조직을 검사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92%가 말라버린 밧줄처럼 보이는 심장 근육 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피를 펌프질할 힘을 주는 단백질 구조가 문자 그대로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매일 10만 번 뜁니다. 박동 한 번 한 번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팔이나 다리에 있는 단백질도 아닙니다. 심장 근육 자체에만 존재하는 구조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장 미오신입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장은 늘어난 고무줄처럼 됩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힘있게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이 가속 단백질 이화작용이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몸이 근육 단백질을 재건하는 속도보다 40% 더 빠르게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벽이 무너지는 속도가 일꾼들이 수리하는 속도보다 빠른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세 서울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가벼운 피로를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그냥 오후에 약간 피곤한 정도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찾아간 모든 심장내과 의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NT-proBNP라는 특수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 근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수치가 680이었습니다. 300 이상이면 심장이 도움을 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5년 전 검사와 비교해 좌심 실벽 두께가 18% 감소했습니다. 심장벽이 종이처럼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십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습니다. 밥 먹고 채소 먹고 생선 좀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국도 먹는다고요?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계란은 몇 개? 고기는 얼마나? 두부는 얼마나? 이틀에 계란 하나 정도, 일주일에 작은 생선 한 토막 3번 정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대략 하루 10g의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심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65g이 필요합니다. 이미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주류 심장학계는 노인들에게 덜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덜, 콜레스테롤을 덜, 고기를 덜, 계란을 덜 먹으라고요. 한 세대 전체를 겁주어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70세 할머니들에게 토끼처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시들었습니다. 심장에 가장 필요한 아미노산은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입니다. 이 3가지 아미노산이 심장 미오신을 회복시키는 구성 요소입니다. 채소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밥이나 빵으로도 안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정확한 비율로 정확한 시간에 섭취하는 매우 특정한 식물성 단백질 조합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인데 매일 60g 미만의 단백질을 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심장 근육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절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심장 근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제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3개와 단단한 두부 반모, 그것만으로 35g입니다. 매일 점심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나 닭고기, 25g 더, 매일 저녁 작은 멸치가 들어간 콩찌개 한 그릇, 18g 더, 총 78g입니다. 90일 만에 NT-proBNP가 310/40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벽 두께가 9% 증가했습니다. 심장이 스스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본적인 생물학입니다. 이제 단백질이 너무 부족할 때 심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메커니즘이고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근육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심장은 단순히 금속 부품으로 만들어진 펌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끊임없는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입니다. 특히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40년간의 연구가 밝혀낸 것은 이것입니다. 노인들이 일일 단백질의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됩니다. 심장 근육 세포가 재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썩는 속도가 판자를 교체하는 속도보다 빠른 짓과 같습니다. 결국 전체 구조가 약해집니다. 심장방의 벽이 얇아집니다. 판막이 힘을 잃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경로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박 박사팀은 첨단 심장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악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15,000명의 노인을 추적하며 수십 년 동안 심장 근육 밀도를 관찰했습니다.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중 1kg당 0.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단 5년 만에 좌심실 벽 두께가 23% 감소했습니다. 23%요? 이것은 심장 근육의 거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숨가쁨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심장 근육을 잃어서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약해진 심장이 단순히 견디지 못할 때까지는요. 그때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단백질 양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식 정부 권장량이 아닙니다. 일반 의사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장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양입니다. 체중이 60kg이면 매일 최소 60g의 순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70kg이면 7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심장 근육 악화를 막기 위한 절대적인 최소량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 보십시오. 전형적인 아침 식사, 야채를 곁들인 죽, 아마도 단백질, 3g, 점심, 야채 몇 조각이 들어간 국수 한 그릇, 또 다른 5g, 저녁, 밥, 김치, 작은 생선 한 조각, 아마도 15g, 하루 전체 총량은 23g. 죽어가는 당신의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문제가 보이시나요? 해마다 당신의 심장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매 박동마다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가 발견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총 단백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언제 먹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이 가장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아미노산은 심장 근육의 세포 회복 과정을 직접 촉발합니다. 충분한 양이 없으면 총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심장은 스스로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최소 20g의 완전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편할 때가 아닙니다. 아침 첫 번째로. 왜일까요? 수면 중에는 신체가 이화 상태에 들어갑니다.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 근육을 포함한 근육 조직을 분해합니다. 일어나는 순간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3시간의 창이 있습니다. 박 박사는 이것을 심장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단백질 20g은 계란 2개 전체에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를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계란 1개를 섞은 큰 그릇의 순두부, 또는 호두 6개 반쪽과 함께 코티지 치즈 3큰술. 이러한 조합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점심과 저녁에 각 식사마다 20g을 더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종일 심장을 지속적인 회복 모드로 유지하는 3번의 단백질 공급을 만듭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위기를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할까요? 다음 스트레스 순간을 견딜 만큼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을 보호할 4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정확한 단백질 타이밍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창고처럼 단백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심장 근육은 하루 밤낮 내내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거의 단백질이 없는 작은 아침을 먹습니다. 아마도 죽이나 빵만. 그런 다음 작은 점심. 그런 다음 저녁에 모든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이든 한 끼의 큰 식사. 이것은 당신의 심장의 재앙입니다. 왜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한 끼의 모든 단백질을 먹으면 노화된 신체는 한 번에 약 25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배출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한 번 공급받고 다음 큰 식사까지 16시간 동안 굶주립니다. 그 16시간의 굶주림 동안 심장 근육은 아미노산을 위해 자신의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근육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심장마비 생존자들의 식사일기를 분석할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92%가 같은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낮에는 단백질 결핍, 밤에는 단백질 과부하, 그들의 심장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잔치와 기근의 순환으로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존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장 문제가 전혀 없었던 9%.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단백질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점심에 단백질, 저녁에 단백질. 일부는 잠자기 전에 작은 단백질 간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아미노산 공급이 필요합니다. 굶주림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심장 조직의 분해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 정확한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를 4번의 식사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계란 2개면 됩니다. 또는 작은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또는 두부를 넣은 무가당 두유 1컵. 이 아침 단백질은 밤새 일어난 근육 분해를 즉시 멈추고 심장에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점심시간에 15g을 더 섭취하세요. 이것은 손바닥 크기의 닭고기, 생선 또는 살코기 돼지고기 정도입니다. 또는 코티지 치즈 6큰술, 또는 렌틸콩과 밥을 듬뿍 섞은 것. 이것은 심장 부담이 가장 높은 오후 활동 시간 동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에 또 다른 20g을 섭취하세요. 점심과 같은 양입니다. 저녁이 주요 식사라고 해서 더 많이 먹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65세 이후에는 한 번에 25g 이상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큰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심장에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에만 부담을 줄 뿐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취침 1시간 전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10g을 섭취하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두유 작은 컵 1잔, 또는 그릭 요거트 3큰술, 또는 반숙 계란 1개. 이 취침 전 단백질은 대부분의 심장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긴 밤 동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심장마비를 겪는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심장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취침 전 단백질 섭취는 위험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자와 같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78세 초의 여사님이 동맥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총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모두 저녁에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4가지 시간대 방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섭취 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약 5개월 이내에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그녀의 심장 근육 두께가 개선되었습니다. 박출률이 42%에서 54%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녀의 심장 전문의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단순히 하루 20시간 굶기는 대신 꾸준히 심장에 영양을 공급했을 뿐이라고요.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어떤 단백질이 심장을 살리고 어떤 것이 천천히 파괴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오디오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가져오세요. 우리 연구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노인들의 혈액 검사와 식단 기록을 분석한 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노화된 심장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단백질이 실제로는 심장 근육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은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을 집을 짓는 9명의 다른 일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명의 일꾼이라도 없으면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부 아미노산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3가지 특정 아미노산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이 3가지는 심장 근육 단백질 합성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이 3가지가 충분한 양으로 함께 있지 않으면 심장은 밤새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매일 먹는 단백질 공급원은 심각하게 불균형합니다. 백미에는 류신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먹는 소량의 생선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노화된 몸에 충분한 라이신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콩 제품들이 전체 단백질은 괜찮지만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메티오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노인은 심장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만 매일 최소 2g의 류신, 1.8g의 라이신, 1.2g의 메티오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약해진 심장 조직을 재건하려면 그보다 50%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87%가 이 양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통째로 드세요. 흰자만이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일반적인 식품 중 가장 높은 농도의 메티오닌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2개로 바로 0.6g의 메티오닌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단단한 두부 100g과 익힌 검은 콩 반 컵을 드세요. 이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만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검은 콩이 라이신 부족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함께 먹으면 1.2g의 라이신을 제공합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생선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무 생선이나가 아닙니다. 고등어, 멸치 또는 꽁치. 구운 고등어 150g은 거의 2g의 류신을 제공하고 하루 아미노산 프로필을 완성합니다. 매일 생선을 먹을 여유가 없다면 이 대안을 들으세요. 코티지 치즈, 한 컵과 간, 호박씨 2큰술을 섞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거의 동일한 아미노산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손바닥 크기의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한 조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 근육이 재생되는 중요한 밤 회복 기간 동안 혈류의 높은 아미노산 수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여기 90%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을 저녁에 먹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노화된 몸은 한 끼에 약 25g의 단백질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낭비되거나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실제로 동맥을 손상시킵니다. 심장 근육 합성률이 가장 높은 아침에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여 최소 3끼에 걸쳐 단백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단백질 분말과 보충제는 피하세요. 편리해 보인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에 의존하는 노인들은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동맥 경직도 수치가 32% 더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리된 단백질에는 노화된 신체에서 적절한 아미노산 대사를 촉진하는 미량 영양소와 보조 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였습니다. 심박출률이 38%였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녀에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식사 패턴을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심박출률은 47%로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약을 추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계란과 고등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심장학이 무시하는 기본 생화학입니다. 오늘 밤 이 식사 패턴을 적어두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단백질 섭취 타이밍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40년 연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이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에서 제가 치료한 거의 모든 노인 환자들이 단백질 섭취에서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여 심장 보호에 거의 쓸모없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심장은 하루에 한 번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특정한 강역으로 하루에 3번 필요합니다. 임시 75,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는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일 단백질을 한 끼, 보통 저녁 식사에 모두 섭취한 노인들은 거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심장 근육 퇴화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은 단백질을 전혀 먹지 않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노화된 신체는 심장 근육 회복을 위해 한 번에 약 25g의 단백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초과하는 것은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단순히 배설됩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낭비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황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단백질을 3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식사에는 정확히 15g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이것은 밤낮으로 심장 조직에 아미노산이 꾸준히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계란 2개와 손바닥 크기의 구운 생선. 이것은 약 23g의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전고의 점심 식사. 연한 돼지고기가 들어간 순두 부찌개 한 그릇. 또 다른 24g입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손바닥 크기의 구운 닭가슴살과 찐콩. 다시 25g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주목하세요. 저는 저녁 식사를 저녁 6시라고 했지 8시나 9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심장 회복을 위한 신체의 단백질 합성은 깊은 수면 중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늦게 먹으면 심장 근육을 회복해야 할 때 신체는 여전히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지막 단백질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에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조언은 젊은 보디빌더를 위한 것이지 노화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 보호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 전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할 때 아미노산이 이미 혈류에 순환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78세 환자 초에 할머니가 아침 산책 중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침 식사를 했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었지만 산책 후에 먹었습니다. 운동 중에 심장 조직이 고갈되었고 끌어올 수 있는 아미노산 예비량이 없었습니다. 산책 1시간 전에 아침 식사를 하도록 그녀의 일과를 바꾼 후 6주 만에 심장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에 3개의 알람을 설정하세요. 아침 7시, 전고, 저녁 6시. 이것은 협상 불가능한 단백질 시간입니다. 각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정확히 손바닥 크기 분량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 또는 콩류, 예외도 없고 식사를 거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즉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분말이 진짜 음식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연식품 단백질 공급원이 어떤 보충제보다 68% 더 나은 심장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분리된 단백질 분자가 아니라 진짜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완전한 영양,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 전략만으로도 연구 참가자들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42% 감소했습니다. 42%입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 대신 올바른 시간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구한 방법입니다. 1단계. 지금 최소 1일 단백질 목표를 계산하세요.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에 1.2를 곱하세요. 60kg이라면 매일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양이 아닙니다. 심장이 생존하기 위해 요구하는 양입니다. 이 숫자를 즉시 적어두세요. 2단계. 이 단백질을 3끼 식사에 나누어 섭취하되 한 번에 절대 먹지 마세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한 번에 30g 이상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에 모든 단백질을 먹는 것은 가득 찬 잔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넘쳐 흐르고 심장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균등한 분량.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3단계.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나 닭가슴살, 반모 저녁 식사로 두부 한 모에 살코기 작은 조각을 곁들여 드세요. 이것들은 비싼 외국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동네 어느 시장에서든 구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4번째 단계. 매 끼니마다 밥이나 채소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단백질 흡수를 막습니다. 배는 부른데 심장은 굶주리는 겁니다.
단백질을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드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임상 실험에서 효과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5번째 단계. 단백질 식사마다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방울토마토 하나, 파프리카 반 개 또는 생양배추 몇 조각이면 됩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 흡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비타민C 없이는 드신 단백질의 절반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제 강남구에 사시는 이씨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첫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장 펌프 기능을 측정하는 박출률이 겨우 35%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죠. 식사 일기를 확인해 보니 하루에 단백질을 28g만 드시고 계셨고 주로 밥과 국물로만 사셨습니다. 고기가 심장에 나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이 환자분께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하루 70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 끼니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약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넉 달 후 심장 초음파를 다시 찍었습니다. 박출률이 48%로 개선됐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8개월 후에는 52%가 됐습니다. 심장 근육이 말 그대로 스스로 재건된 겁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km를 가슴 통증 없이 걸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세요. 어떤 단백질 식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로 먹을 달걀, 두부, 생선 또는 살코기가 없다면 오늘 바로 사러 가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끼니를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이에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매일 아침 보실 수 있는 곳에요. 체중이 60kg이면 72g입니다. 50kg이면 60g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보험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 3번 단백질을 먹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이것은 자신과 건강한 여러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일반 의사를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단백질 결핍을 심장 응급 상황으로 인정하도록 의료계와 싸워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드디어 심장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을 드리게 될 겁니다. 70g의 완전한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처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존 계획입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건가요? 어떤 단백질 식품을 식사에 추가할 건가요? 박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을 보호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